안녕하세요. 장기 투자 주린이 바다거북입니다. 오늘도 지난 컨퍼런스 콜 영상에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스타우드와 엑사이온 관련 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번 스타우드 JV의 재무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합작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순영업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함과 동시에 기존 비트코인 채굴 모델의 수익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 마라 홀딩스가 AI 및 HPC 전문 기업으로 본격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스타우드와의 파트너십은 기관 투자 자본 접근성을 확대해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금융 지원 및 대형 프로젝트 추진까지도 강화될 수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결과적으로 마라 홀딩스가 AI HPC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십이자 멀티플이 재평가될 수 있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엑사이온 인수 효과 부분을 보시면, 엑사이온 인수는 주권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AI 컴퓨팅 제공을 확장해서 수익을 더욱 다각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잉여 현금 흐름 창출 확대, 장기 주주 수익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엑사이온과 SDV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는 새로운 수익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3번은 비트코인 시장 환경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2025년 4분기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은 최고점 12만 5천 달러까지 상승 후에 8만 7천 달러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재무 성과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해시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채굴 기업들이 네트워크 연결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가격 하방이 견고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채굴한다는 것이 당장의 수익보다는 비트코인의 미래 수익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마라홀딩스 또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용량을 배치함으로써 채굴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변동성에는 영향이 받을 수 있겠지만, 선별적 용량 배치와 스타우드 파트너십, 그리고 엑사인 인수를 통해서 수익 구조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는 동사가 AI HPC 기업으로 구조적 전환점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요 재무 결과 및 운영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은 하나로 약 2,966억 원으로 2024년 4분기 대비해서 감소했고, 25년 연간 매출은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으로 24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4분기 순손실은 크지만 주요 원인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따른 15억 달러 공정가치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다음 아래에는 비트코인 채굴 및 운영 성과 부분을 보시면, 지난 4분기 평균 1일 비트코인 채굴량은 21.9개로 24년 4분기 27.1개에 비해서 감소했고, 약 481개의 비트코인을 덜 채굴했다고 합니다. 원인으로는 네트워크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가 주된 원인이고, 그리고 운영 성과를 보시면 4분기에 자체 채굴 부지에서 예외적인 운영 성과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는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 생산성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약 5만 4천 개로 전년 대비해서 20% 상승했고, 해시율은 같은 기간 동안 53.2 XRC에서 66.4 XRC로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비용 구조를 보시면 자체 부지의 킬로와트당 비용은 25년에는 4센트였고, 지난 4분기 비트코인당 구매 에너지 비용은 약 4만 8천 달러로 24년 4분기 대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일 해시 비용은 전년 대비 4% 개선됐고,
지난 11분기 동안 36%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하락 및 네트워크 난이도 상승으로 인한 재무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에 마라 홀딩스는 자체 채굴 및 설비 개선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자산 관리 부분을 보시면 마라 홀딩스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약 5만 4천 개인데, 이 중에서 약 28%가 디지털 자산 관리 전략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출을 통한 연간 이자 수익은 약 3만 2,010만 달러이고, 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개수는 약 5,938개라고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운영 자금을 비트코인 판매로 충당하기 시작했고, 26년에도 재정적 유연성 강화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기회적으로 현금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 말 ATM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에 채굴한 비트코인 판매를 통해서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그리고 부채 관리 부분을 보시면 2031년 만기 9억 2,500만 달러 채권과 2030년 만기 10억 달러 채권이 각각 27년 6월 4일과 12월 1일에 행사 가능한 상환 청구권에 있다고 합니다. 마라 홀딩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이러한 상환 청구권의 약 2배에 달하고 있고, 무이자 채권 구조로 인해 상당한 현금 이자 부담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 관리 부분을 해석해보자면, 갚아야 할 날짜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 마라홀딩스는 갚을 돈보다 가진 비트코인이 훨씬 많고 이자 부담 또한 없어서 재무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마라홀딩스는 수익 다각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부채 부담도 없고 주식 희석도 없고 추가적인 계약 기반의 현금을 만들고 있어서 현재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질의응답 부분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먼저 스타우드 JV의 재무 역할 및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합작 투자의 초기 기여는 자산 자체와 개발 비용의 마라의 지분에 대한 자본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마라 홀딩스는 자신의 지분 일부를 펀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매력적인 가격으로 청산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굴과 HPC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보시면, 태배터리와 같은 고급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 내 부하를 균형 있게 조절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데이터 센터 개발 중에도 비트코인 채굴을 유지하고 임차인과의 합의에 따라서 잉여 전력을 활용해 채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으로는 비트코인 채굴을 발생하는 수익은 주로 마라 홀딩스가 보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스타우드와의 전략적 가치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관계 활용인데, 스타우드는 이미 세 곳에 하이퍼스케일러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실행 용이성으로 스타우드의 EPC 영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전력 가용성 보장에 대한 내용인데, 하이퍼스케일러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전력 가용성에 대한 확실성이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은 현재 전력을 소비함으로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라 홀딩스의 모듈식 데이터 센터 전략을 보시면, 컨테이너화된 방식으로 추론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추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대규모 건설 대신에 모듈식 접근 방식을 선언하는 임차인에게 적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유연한 AI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내용은 전략 확보 및 부지 전략 핵심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장 수요 부분을 보시면, 현재 시장은 2030년 이후에 사용 가능한 전력보다는 즉시 사용 가능하고 빠르게 구축 및 배포할 수 있는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마라 홀딩스가 국내외에서 부지를 계속 확보 중에 있고, 이를 통해 AI, HPC 또는 기타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로 전환될 수 있는 부지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기존 전력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것과 프랑스 에너지 메이저 기업과
이미 컨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난 CEO의 발언들과 태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는 것이고, 올해 정말 실제로 여러 계약들이 나온다면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겠지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입지 경쟁력 요건을 보시면 임차인은 전력이 켜져 있고 구축이 쉽고 빠르며 인터넷 접속 이 필요한 경우에 물 접근이 가능한 부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마라홀딩스는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전력을 바로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구축 없이도 변환할 수 있는 기존 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스타우드와의 장기적 관계 확장 가능성 부분을 보시면 향후 3에서 5년 동안 마라홀딩스가 스타우드와 함께 자체 인프라를 넘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축할 기회를 시사하면서 장기 파트너십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호스팅 부지 확장성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포트폴리오 내에 업사이드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내용이고, 이번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SDV와의 파트너십이 마라홀딩스를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는지가 감이 잡히진 않겠지만 정말로 기대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와 관련 어떤 소식이 또 나올지 차분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으로 동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규모의 경제성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4에서 50메가와트 수준의 소규모 개발이 아니라 텍사스 지역의 200메가와트 이상급 부지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용량 확장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AI 및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프로젝트 공개 및 진행 원칙 부분을 보시면 구체적인 사이트 및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서 경제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될 것이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 공개 시점으로는 임차인이 특정 용도로 사이트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착공하지 않고 임차인 계약이 체결된 후에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선계약 기반의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스타우드의 JV 프로젝트 진행 시점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이 되면 허가가 승인되고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임차인들과의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일부 부지에 대한 허가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서 앞으로 신속하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의 핵심은 선 계약 기반 개발을 통해서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조만간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체결 계약과 보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고객 계약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브라질과 사우디의 에너지 기업들과의 협력할 가능성이 언급되었고, 프랑스의 메이저 에너지 기업과도 현재 컨택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확장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우드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약이 가능한 하이퍼스케일러급 대형 고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만약 이러한 고객이 확보된다면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서 완전히 벗어나 AI HPC 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기업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역사적 최고점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도한 기대감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더욱 기대되는 기업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선 느낌인데요. 앞으로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회사를 신뢰하되 꾸준히 점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동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